안녕하세요. 저는 Non-Selective Beta-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와 Beta-1 Selective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에 대한 발표를 맡은 유소민입니다. 베타-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구조와 활성 관계를 먼저 알아보고 Non-Selective Beta-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의 ADME와 임상적 사용, 베타-1 Selective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의 ADME와 임상적 사용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설명할 약물들의 대략적인 분류입니다. 저는 이 중 First Generation의 Non-Selective와 Second Generation의 Beta-1 Selective에 대해 설명할 것이고, 베타졸롤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는 Third Generation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슬라이드를 확인하시면 Second Generation으로 분류되어 있어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베타-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베타-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고혈압, 화혈성 심질환, 우혈성 심부전, 부정맥을 치료하는 데 이용됩니다. 이들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Intrinsic Sympathomimetic Activity, 즉 고유의 교감신경성 활성, 알파 리셉터 차단 여부, 지질 용해도의 차이, 혈관 확장의 차이, 약동학적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베타-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고도 활성 간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베타-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의 공통적인 구조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인 아로마틱 링과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베타 에탄올 아민을 가지는 것이 기능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때 아로마틱 링은 위의 그림처럼 반드시 벤조 헤테로사이클릭 또는 헤테로사이클릭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사이체인은 약물마다 가변적입니다. 이 그림에서 X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 없이 아로마틱 링에 연결되거나 OCH2를 통해 연결됩니다. 그리고 X에 따라서 활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R1은 오로지 secondary substitution, 즉 2차적인 지원제 역할만을 합니다. X가 OCH2인 경우에 알파, 베타 또는 감마 탄소의 알ky기는 베타 블로케이드를 낮출 수 있습니다. Non-selective와 베타-1 selective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는 대부분이 알릴록시프로프라놀아민 사이체인을 가지는데 제가 이후에 설명할 약물들은 모두 이 알릴록시프로프라놀아민 사이체인을 가집니다. 사이체인이 아로마틱 링의 어느 부분에 결합하는지에 따라 올도 메타 파라라고 명칭하는데 오른쪽 사진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틱 서브스티투션, 방향적 지원은 올도 메타 파라 순으로 강하고 컬리어 셀렉티비티는 파라 메타 올도 순으로 강합니다. 따라서 non 셀렉티브는 올도이고 베타1 셀렉티브는 파라형으로 사이드 체인이 붙습니다. 이는 non-selective adrenergic antagonist의 화학식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올도의 관계로 사이드 체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베타-1 selective adrenergic antagonist의 화학식입니다. 이들은 파라의 관계로 사이드 체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non-selective와는 달리 극성 치환기를 가지는데 이에 따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Non-Selective Beta-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의 약물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에는 프로프라놀롤, 나돌롤, 팀물롤, 핀돌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프라놀롤은 Intrinsic Sympathomimetic Activity가 없고 알파 리셉터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이 약물은 매우 침유성으로 CNS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경구 투여 시 거의 완전하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맥 순환으로 간에서 대사되며 25%만이 체순환에 도달합니다. 간에서 클리어런스는 개인차가 심하고 간의 혈류와 간 질환에 따라 간 대사에 영향을 주는 다른 약물의 투여 시 변화합니다. 따라서 경구 투여 시 혈장 농도의 가변성이 크고 임상적으로 복용 범위가 넓습니다.
프로프라놀롤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약물을 장기간 투여할 시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 약물의 90%는 혈장 단백질에 묶여서 순환합니다. 프로프라놀롤의 대사 산물은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프로프라놀롤의 간에서의 대사 산물인 4하이드록시프로프라놀롤이고 이는 약간의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 활성을 가집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프로프라놀롤의 거울상 이성질체이며 이는 비활성의 거울상 이성질체보다 몸에서 느리게 제거됩니다. 프로프라놀롤의 임상적인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혈장에서 약 4시간의 짧은 반감기를 가지지만 몸 안에서 서서히 녹고 약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는 정제인 서방정으로 24시간 동안 혈장 내의 임상적인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 따라 하루 2번 투여하는 것이 혈압 강화에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충분합니다. 고혈압과 협심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 40에서 80mg을 경구 투여하고 이후의 복용은 최적의 반응을 얻을 때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몇 주 동안 혈압의 반응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20mg 미만을 복용해야 하며 하루에 2번 이상 복용 시에는 반드시 복용 전에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부정맥의 경우에는 정맥으로 주사해야 하며 일반적인 복용은 1에서 3mg입니다. 혈압 심전도, 심기능을 자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천천히 투여해야 하며 충분한 반응이 얻어지지 않으면 2번째 복용은 몇 분 뒤에 행해져야 합니다. 섬액이 심하면 심박동을 높이기 위해 아트로핀을 투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돌롤은 멤브레인 스테빌라이징 액티비티와 인트린식 심파토미메틱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반감기가 길고 고혈압, 협심증 치료에 사용합니다. 분류되지 않은 사용으로는 편두통 예방, 파킨슨병의 트레머, 몸매가 항진증에서 정맥류 출혈을 포함합니다. 나돌롤은 소화관에서 불안정하게 흡수되고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는 약 35%이며 개인차는 앞서 언급했던 프로프라놀롤보다 작습니다. 신수성이기 때문에 뇌에서의 농도는 낮습니다. 광범위하게 대사되진 않으며 거의 온전하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혈장에서 반감기는 약 20시간으로 긴 편이고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복용합니다. 심부전의 환자인 경우에는 축적될 수 있어 복용을 줄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티몰롤은 Intrinsic Sympathomimetic Activity와 Membrane Stabilizing Activity가 없고 고혈압, 우려혈성 심부전, 급성 심근경색증, 편두통 예방에 사용됩니다. 산모체 상피에서 베타 수용체를 차단해서 암방수 생성을 감소시켜 강우각 녹내장과 안내 고혈압 치료에 사용됩니다. 티몰롤은 GI 트랙, 즉 소화관에서 흡수가 잘 되며 간에서 광범위하게 대사되어 변형되지 않은 채로는 소량만이 소변에 나타납니다. 혈장 반감기는 약 4시간으로 짧습니다. 천식이나 오열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부작용을 나타내고 안구에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안정 시의 심박수와 안내압, 운동내구력을 감소시킵니다. 눈에서의 사용 시에는 아미드와 트라보프로스트와 같은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상심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핀돌롤은 Intrinsic Sympathomimetic Activity가 있으며 Membrane Stabilizing Activity와侵入성 정도는 낮습니다. 협심증과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심예비력을 감소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여 고혈압 방지제로 선호됩니다. 핀돌롤은 경구 투여를 통해 흡수됩니다.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높고 혈장 반감기가 약 4시간으로 짧은 편입니다. 이는 50%는 간에서 대사되고 나머지는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심부전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클리어런스가 낮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타1 셀렉티브 아드레너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세대에는 메토프롤롤, 아테놀롤, 에스몰롤, 아세부톨롤, 비소프롤롤, 베타졸롤이 있습니다. 먼저 메토프롤롤은 인트린식 심파토미메틱 액티비티와 멤브레인 스테빌라이징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이는 경구 투여로 흡수되고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낮습니다. 간 대사율의 유전적인 차이로 약물의 혈장 농도는 17배까지의 넓은 범위로 변화합니다. 복용한 메토프롤롤의 10%만 병행되지 않은 채로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반감기는 원래 3-4시간 정도이지만 간에서의 대사작용이 약할 경우에 반감기가 7시간, 8시간 정도로 길어지고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 또한 5배나 커집니다. 메토프롤롤은 임상적으로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빈맥, 미주신경성실신, 심근경색증의 2차 예방, 갑상샘 항진증, 편두통의 예방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고혈압의 경우 초기에는 하루에 100mg, 2번에 나누어 일주일 간격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협심증의 경우에는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급성 심근경색증은 초기 투여 시 경구 투여보다 정맥으로 주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박수가 분당 45 이하이거나 제1도 심블록보다 심한 경우와 같은 심부전의 심근경색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테놀롤은 인트린식 심파토미메틱 액티비티와 멤브레인 스테빌라이징 액티비티가 없고 매우 친수성으로 제한적으로 CNS를 통과합니다. 이는 25mg, 50mg, 100mg 경구 정제가 가능하고 첫 복용은 하루에 50g 정도이며 불완전하게 흡수되고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반감기는 5시간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신부전의 환자에게서 축적되어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분당 35ml 미만인 환자에게서 복용이 조정됩니다. 임상적으로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협심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그레이브스 병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고혈압인 경우에 첫 복용량은 하루에 50mg이고 하루에 한 번 투여하며 몇 주간 치료 반응이 충분하지 않으면 1일 복용량을 100mg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고리평 수축성 고혈압에 연세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뇨제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베타블로커보다 CNS 부작용이 작고 기관지 경련도 적게 나타나 많이 사용됩니다. 에스몰롤은 빠르고 단기간에 활성 기간을 가지는 약물으로 단기간에 베타 억제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인트린식 심파토미메틱 액티비티와 멤브레인 스테빌라이징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이는 서맥, 심부전, 저혈압의 부작용이 약물을 빠르게 금단할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서 사용되며 클래스 2 항부정맥제로 분류됩니다. 에스몰롤은 느리게 정맥 주사로 투여하고 베타 차단제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분 제압 복용량을 투여합니다. 5분 이내에 충분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같은 부분 제압 복용량을 반복한 후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투여를 증가해야 합니다. 에스몰롤의 반감기는 8분으로 굉장히 짧고 적혈구 엑스터레이즈에 의해 빠르게 가수분해됩니다. 이 과정으로 생성된 에스몰롤의 카복실산 대사산물은 반감기가 4시간으로 훨씬 더 길고 장기 투여 동안 축적되며 효능은 낮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에스몰롤은 임상적으로 빈맥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고 심실상 빈맥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투여를 중단하면 20분 이내로 베타 억제제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미 베타 차단제의 치료를 받은 환자, 서맥인 환자, 고상부전의 심부전 환자의 경우 에스몰롤은 심근 기능을 손상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세부톨롤은
약간의 intrinsic sympathomimetic activity와 membrane stabilizing activity를 가집니다. 아세부톨롤은 경구 투여되는데 첫 대사산물인 다이아세톨롤은 잘 흡수되고 약물의 활성에 가장 많이 기여합니다.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는 35%에서 50%이고 힘유성이라 뇌혈관 장벽을 지나 CNS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혈청 지질에 부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고혈압, 심방과 심실부정맥, 급성심근경색증, 스미트-마제니스 신드롬에 사용합니다. 고혈압인 경우 첫 복용량은 일반적으로 하루 400mg이고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합니다. 하루에 400에서 800mg 정도를 복용할 시에 최적의 반응이 주로 나타납니다. 비소프롤롤은 intrinsic sympathomimetic activity와 membrane stabilizing activity가 없습니다.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는 약 90% 정도이고 경구로 투여됩니다. 50%는 심장 배설으로 제거되고 50%는 간 대사를 통해 활성이 없는 대사산물로 제거됩니다. 11시간에서 17시간의 긴 혈장 반감기를 가집니다. 부정맥과 하혈성 심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부작용으로 어지럼증, 점액, 저혈압, 피로를 동반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타졸롤은 아고니스트 액티비티와 멤브레인 스테빌라이징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가 높고 반감기는 14시간에서 22시간 사이입니다. 고혈압, 협심증, 녹내장 치료에 사용되며 부작용이 가볍고 일시적입니다. 이 표는 여러 가지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특징들에 나뉘어 제가 앞서 자세하게 설명할 약물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